현재 이란의 시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미국의 군사 자산은 계속 중동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사드까지 미국으로 배치될 예정인데요. 미국이 판단하기에 이란에서 다시 한 번 더 시위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제가 이번에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저의 첫 굿즈이기도 한데요. 교보문고나 가까운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실 때 한번 구경 한번 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시위는 그야말로 참혹하다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타임에서 보도하길 이번 이란 시위에서 3만 명이 넘게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1월 21일에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에게 보고된 3,117명에 비해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최소 1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란 전역 4,000개 지역에서 시위가 발생하였고 기관총과 소총 등으로 시위대를 향해 강경 진압을 나아가다 보니까요. 말이 안 되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다고 해서 시위가 끝날 것이란 전망은 없긴 합니다. 당장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 경제가 붕괴 직전이라며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는데 루비오 장관은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 정권은 지금까지 중 가장 취약한 상태라면서 시위대의 핵심적인 불만인 경제가 붕괴 사태 직전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이란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환율이 사상 처음으로 160만 리알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란 시위가 시작된 시점에 이란 환율이 142만 리알이 있는데요. 지금은 벌써 18만 리알이나 올라간 상태죠. 이 시위가 일어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아직 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당장 공깃밥이 5만원이라면 여러분들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므로 미국에서도 지금 이란에서 조만간 더 시위가 발생할 것 같다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루비오 국무장관은 선제적 방어론을 내놨는데요. 현재 중동 지역에 매우 많은 미군 자산이 이동 배치된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요. 어떠한 계기로 이란 정권이 그 지역에 있는 미군 병력 주둔지를 공격하기로 할 가능성이 대비해야 하는데 선제적 방어 옵션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보면 좋은데요. 이란 시위가 발생하고 나서 계속해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 의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당장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 자산을 집중시키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당장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링컨함도 중동에 이미 도착한 상태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의 강력한 힘과 열정,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거대한 함대가 이란으로 신속하게 이동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링컨함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추가 함대 전개를 시사한 것인데요. 이란 근해에 전개되는 항모 전단이 최근 베네수엘라에서의 군사 작전보다 더 위력적임을 강조하면서 이란에 대해서도 긴급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더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신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핵무기 금지 합의를 해야 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동에 배치된 미군의 군함수는 28일 기준으로 10척으로 늘어난 상태고요. 미 해군 소식통에 의하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의 RC-135 정찰기도 이미 중동에 전개가 된 상태입니다. RC-135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직전에 카리브해에 배치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중동에 전개가 된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RC-135 정찰기를 좀 유심히 봐야 하는데요. RC-135 정찰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신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으로 파견하는 공군기 중 하나입니다. 굉장한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RC-135 정찰기가 투입된 것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다수의 패트리어트 방공포대도 이미 중동에 배치가 완료가 된 상태죠. 이들은 예상을 해봤을 때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드도 중동으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당연하게도 이란 정부는 외부의 어떠한 군사적 개입에도 즉각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가치 이란 외무장관은 X를 통해 이란의 군대는 조국의 영토뿐만 아니라 영공과 영해 전반에 대한 침략 행위에 대비해 완전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바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겨냥한 경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란 정권이 현재 상황을 단기적인 긴장이 아니라 실제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란 정부는 필수제 공급과 행정 기능의 마비를 막기 위해 비상명령을 발동했으며 이 조치는 식량과 연료, 의약품 유통망을 우선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앙정부의 기능이 흔들릴 때도 국가가 즉시 붕괴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권력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 비상명령에 따라 중앙 권력의 상당 부분이 전국 31개 주로 분산되었고 유사시에는 각 주지사가 중앙의 승인 없이도 사법기관과 군, 치안 조직과 직접 협조하며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이는 평상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조치로 중앙 통제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도 지역 단위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이란은 최고 지도부가 타격을 입거나 통신과 지휘체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까지 상정하고 국가 운영을 설계해 놓은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조치는 내부 결속을 다지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각 지역의 군사적 판단이 분산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이나 과잉 대응으로 이어질 위험성 역시 함께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란의 비상명령은 방어적 조치이면서도 동시에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강한 압박과 불안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사이에 실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건 중동 핵심 동맹국들의 태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자국 영공을 이용한 이란 공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이 발언은 외교적으로 매우 무게가 있는 신호로 미국이 공습이나 미사일 공격을 계획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항공 진입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동에서의 군사작전은 공군과 미사일 전력의 핵심인데 영공 사용 제한이 걸릴 경우 작전 반경과 타격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 기습성과 정밀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두 나라의 미군의 주요 기지가 다소 주둔해 있다는 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있는 미군 기지는 단순한 주둔 시설이 아니라 항공 작전과 보급, 지휘 통제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란 공격에 해당 기지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미국의 작전 선택지는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미군이 다른 지역에서 우회적으로 전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작전 부담과 정치적 리스크가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튀르키예 역시 미국을 향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이면서도 중동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국가인 만큼 그 발언의 파급력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튀르키예 영토와 영공은 중동 작전에서 보조적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커질 경우 미국은 군사적으로 더 고립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군사적 능력과 별개로 동맹국들의 이해관계와 지역 정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조건에서 이란을 직접 타격하는 선택이 가져올 외교적 후폭풍과 전략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 미국이 이란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중동으로 직결한 군사 자산의 규모와 성격을 보면 억지형 메시지를 넘어서 실제 행동까지 염두에 둔 배치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 전단, 구축함, 정찰기, 방공체계까지 한꺼번에 전개되는 경우는 외교적 압박만을 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언제든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 단계에 가깝습니다. 다만 미국이 직접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는 방식보다는 이스라엘이 전면에 나서고 미국이 뒤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정치적 부담입니다. 미국이 직접 공격에 나설 경우 중동 전역에서 반미 여론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고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공습의 경우 미국은 정보 제공과 방공 지원, 해상 통제, 후방 보급이라는 명분 아래 개입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사적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 핵시설과 군사 인프라를 타격하기 위한 장거리 공습 시나리오를 수년간 준비해왔고 미국은 여기에 필요한 정보 자산과 방공망, 공중급유,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동에 배치된 패트리어트와 사드 체계는 이란의 보복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고 RC-135 정찰기와 해군 전력은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확전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은 군사 자산이 동시에 직결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군사력은 보여주기 용으로 오래 묶어두는 순간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실제 행동이나 협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압박이 미국에도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란 내부 불안정, 핵 문제, 중동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을 동시에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직접적인 전면전보다는 이스라엘을 전면에 내세운 제한적 군사 행동을 통해 이란을 압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지금 중동에 모여있는 미군 자산들은 경고를 넘어서 이미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란을 공격할 것 같긴 한데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현재 계신 분들은 이미 비상 연락망을 공유 받으셨을 텐데 만약에 뭔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연락을 하시고 대피소도 미리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